우리나라 법 규정에 따르면은 유기징역은 최대 50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보셨나요? 50년 아니면 50년에 근접할 정도로 형이 선고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법률에 따르면 50년까지 판결 선고가 가능하지만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냐고 반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간범죄를 저지르고 몰카 촬영을 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 피해자의 신체와 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협박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형량이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른 뉴스에 의하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강간을 저지른 10대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뉴스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법원은 좀 일부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재판부는 처벌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하게 하고 있을까요?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 형량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형량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산하에는 양형위원회가 있는데요. 2007년도 설립되었고 범죄의 양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각 범죄별로 양형에 대한 기본 기준을 정하고 가중되는 요소, 또 강경되는 요소를 각각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간 사건의 경우 양형 기본은 2년 6개월에서 5년, 강경된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된 경우에는 4년에서 7년의 양형 기준이 됩니다. 감경 요소로는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이 있고요. 가중 요소로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거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건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므로 모든 사건의 형량이 당연히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사기죄를 저질렀는데 왜 동일한 형이 선고되지 않느냐라고 좀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 또 정가 유무, 범죄 사실 인정 여부 등 사건의 세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어떤 일반인들의 법상식을 벗어나서 소위 고무줄 형량이다라는 비판을 받으면 안 되겠죠. 재판부마다 과도한 형량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규정에 따르면은 유기징역은 최대 50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 유기금고의 경우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보셨나요? 50년 아니면 50년에 근접할 정도로 형이 선고되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법률에 따르면 50년까지 판결 선고가 가능하지만 왜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냐고 반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는 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위에서 아까 언급해드린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이 어떤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한국은 양형 기준이 1.5년에서 7년입니다. 반면에 미국 연방법의 경우에는 12.6년에서 15.7년, 영국은 4년에서 8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양형 기준이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과도하게 좀 낮습니다. 둘째로는 어떤 수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미국은 저지른 범죄의 양형을 더하는 합산주의를 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일 무거운 형량에서 2분의 1을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3개의 죄를 범해서 각각 5년, 5년, 2년의 형에 해당될 경우 미국은 이 5년, 5년, 2년에 다 더해서 12년의 형을, 우리나라는 가장 중한 5년에서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합니다. 즉 양형 기준이 미국, 영국 등에 비해 낮고 수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의 형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형량이 비교적 좀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형 기준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고 하는 응보형 사고에 기초하여 양형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교화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실제 형사재판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피해를 호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피해자에게 어떤 재판부, 사건 번호 등을 통지하는 것이 사실상 전부이고 피해자를 조언하는 고소 대리인 역시 형사기록 접근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은 국가의 역사적 경험,
국민의 법감정에 눈높이를 좀 맞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아직 그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최근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에 따라 그 기준을 변경하려는 논의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변호사를 대상으로 양형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좀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형벌은 범죄 예방 및 응보의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목적의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것이 아니라 책과 이론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법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이러한 비판이 계속 지속되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나라 법원이 범죄자를 약하게 처벌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